그래서 역동적 평가는 정의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 자세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 책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역동적 평가는 그 정의 자체가 매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의를 반드시 잘 앞에서 다루었던 이 정의를 근접 발달 영역과 힌트 단서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 정의를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평가 내용, 방법, 목적과 시기 이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배경을 살펴보자면 배경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역동적 평가가 탄생했냐. 전통적 평가는 학생의 실제적 발달 수준, 즉 현재의 능력 수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 전통적 평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결국 전통적 평가죠. 왜? 학생의 현재 능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우린 주력하고 있잖아요. 왜?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능력,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학생들 적재적소에 선발 배치 분류해야 되잖아요. 뭐 수의사가 될 사람들, 될 친구들, 혹은 소방사와 대원이 될 친구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선발 배치 충원의 기능이 보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실제적 발달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근접 발달 영역이 다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다. A는 도움을 받으면 원래 50이었는데 80을 발휘할 수 있고 B는 50이었는데 도움을 받아도 70밖에 발휘 못한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근접 발달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학습에 대한 어떤 미래에서 그 특정 영역을 학습하게 되었던 미래의 차이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역동적 평가이다. 평가 내용은 뭐냐면 물론 실제적 발달 수준도 파악을 하겠죠. 왜냐면 GPD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적 발달 수준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적 발달 수준을 알고 교사가 도움을 제공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 도움을 제공하면 이까지는 할 수 있구나. 아무리 도움을 줘도 얘는 이까지는 못하는 거야. 최대한 도움을 줘도 이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니까 결국에는 이 역동적 평가는 실제적 발달 수준도 파악할 수 있죠. 실제적 발달 수준도 평가 내용으로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잠재적 발달 수준도 파악해서 이 두 개를 뺀 차이점이 뭐다? 바로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빼버리면 그 나머지 영역이 뭐야 되는데 근접 발달 영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뭐다? 둘 다다. 앞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역동적 평가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적 발달 수준이란 특정 시점에서 무엇을 얼마나 학습했는가를 파악하는 걸 의미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이란 앞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뺀 GPD 영역을 파악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역동적 평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되죠? 평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동적 평가의 특징은 뭐다? 미래지향적 평가이다. 미래의 가치를 파악해내는데 보다 큰 중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미래지향적 평가라고 우리가 그 특징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평가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냐? 수업과 평가가 결합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도중에 교사가 일단 처음 수업 전, 중,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중에 결국 역동적 평가를 실시해서 근접 발달 영역을 알아낸다. 수업 전에는 진단 평가를 통해서 실제 수준, 실제 학습자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수업 전에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 수준을. 그리고 이 실제 수준에다 뭘 더해줍니까? 힌트, 혹은 단서, 도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수업 중에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 수준보다 높은 잠재적 수준을 수업 중에 파악할 수 있죠. 수업을 하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확실한 GPD 영역이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수업 후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 위에 판서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알아보기 편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다? 수업 전에는 실제 수준을 파악하는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수업 중에는 힌트와 단서를 제공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해 나가고, 결국 수업이 끝났을 때는 잠재적 발달 수준을 명확하게 선을 딱 그은 다음에 그 수준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을 뺀 GPD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내는 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수업과 과정이 결합된 평가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교사가 평가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발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 교사가 힌트, 단서, 준비가 안 주죠. 그냥 뭔가 끝났을 때 학생 스스로가 무언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문제를 주고, 이 평가 방법은 뭐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죠. 왜? 핵심 포인트가 뭐니까 발판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 학습자들이 성장할 건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평가 방식은 뭐다? 수업과 평가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교사가 평가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 교사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죠? 이때 의도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냐면 평가 과제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자기 점검을 좀 해봐라고 권장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전략 자체를 지도해 줄 수도 있고, 혹은 해결 못하면 단계별로 힌트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는 역동적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역동적 평가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구체적인 그 해결 방법을 써라 했을 때는 피드백 제공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셀프 테스트,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를 권장, 그 다음에 단계별로 히트를 주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확인, 혹은 문제 해결 전략을 지도해주고, 평가 과제 형태를 변화시키는지, 이렇게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해내도록 한다. 그게 역동적 평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래죠. 마지막, 평가의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평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크게 보면, 예를 들면 특성 파악과 피드백. 즉 이건 역동적 평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파악하고 결과를 내리는 게 평가다. 근데 그 특성을 파악한 걸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가치 판단에 덧붙여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조언해주는 피드백이 또 평가에 포함되는 거다. 결국 평가는 특성 파악과 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어떤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평가는 피드백보다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평가가 있는 거고, 어떤 평가는 특성 파악보다는 보다 피드백을 위주로 해주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평가 방식들이 있는 거다. 그거는 평가의 종류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면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실제 대학을 갔을 때 대학 생활을, 대학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없는지, 이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평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특성 파악이 속성이 강하죠. 하지만 이 역동적 평가는 결국 GPD를 평가하는 거는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JPD 영역을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피드백 위주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 및 시기를 보면 출발점 및 도착점을 포함한 교수 학습의 전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처음과 끝,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업 전, 중, 후, 끝에서 전부 다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평가의 시기는 언제다? 수업 전에도 해서 실제 발달 수준 알아내고, 수업 중에도 계속적인 평가를 해서 GPD 영역을 알아내고, 마지막 결국 수업 후에 최종적으로 얘가 힌트와 도움을 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보는 전중후에 걸쳐서 항상 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평가 시기는 언제다? 수업 전중후. 그러다 보니까 수업과 평가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 도대체 역동적 평가의 목적은 뭐냐? 선발, 배치, 분류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지도 및 조언, 학생들에게 너의 GPD 발달 수준이 이 정도니까 너는 이러한 학습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즉 교육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큰 게 바로, 즉 형성평가적 속성이 강한 게 바로 역동적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평가의 시기와 목적도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역동적 평가가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현대적 상황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특징들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정의도 매우 우리가 의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디나 틀린 게 없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역동적 평가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평가, 역동적 평가 중에 뭐가 더 나올 확률이 높냐? 당연히 수행평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시험에는 수행평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만약에 평가 부분에서 좀 더 어렵게 해야 된다. 난이도가 있게끔 문항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평가, 구성주의 평가라면 역동적 평가가 수행평가에 대체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것으로 구성주의 평가 방식, 즉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역동적 평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평가 도구가 가지는 조건, 평가 도구가 가진 양호도, 어떤 평가 문항들이 과연 좋은 문항들인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게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평가 문항은 좋은 문항이다. 그건 뭐냐? 난이도가 좋고 변별도, 적절도, 객관도, 실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 평가 도구가 쓸만한 거다. 좋은 평가 도구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평가 도구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어떤 평가 도구가 좋은 것인지 그 방식, 그거의 기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해보고 조금 더 필기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글자 수를 좀 줄인다든지 키워드 중심으로 PPT를 좀 만들어 보거나, 하지만 PPT 내용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주위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